내용은 총 5개 단계로 진행이 될 거고요. 변화, 여행 스토리, 그리고 독창적 가치 사례, 그리고 보고서 작성, 이거에 대해서 잘 들리나요, 여러분? 네, 잘 들립니다. 자, 그 변화의 시기입니다. 우리가 최근에 겪는 인류 사회에 있어의 변화는 20세기에서 21세기에 들어오고, 그 시작은 인터넷의 발달로 정보의 바다, 그리고 정보의 공유, 이런 걸로 인해서 사회가 변화되고 있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이전과 이후가 다른 그런 세상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개념은 20세기에 시작한 이 인터넷을 통해서 얻은 개념은 실시간이라는 개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멀리 떨어져 있어도 화상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서로 공유할 수 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는 건데, 지금 이 팬데믹을 통해서 팬데믹 이전과 이후는 확실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짧게 얘기하면 우리가 이 온라인 수업이 전혀 그 레포트상에서 연구 사례에서는 이런 수업이 확대될 거라고 얘기를 했지만, 막상 팬데믹이 되니까 그것들을 확인하게 되죠. 그래서 앞으로도 온라인 수업은 부분적으로 병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참고로 이제 회사에 있는 동료들, 과거 동료들과 얘기를 하면 기업에 있는 사람들도 지금 회사에 가지 않고 회의도 하고 이메일을 통해서 또는 이렇게 SNS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변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 변화 속에 여러분이 가지고 가야 할 능력, 여러분에게 필요한 능력이 무엇이냐라는 걸 설명하고 싶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분이 교육이 시작한 연령층이 다양하지만 여기는 뉴 밀리니엄 세대도 있겠네요. 그 시대에서 지금 그 변화하는 능력은 무엇인가 하면 간단하게 먼저 전제를 두고 여러분한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과거의 능력, 저희 세대나 아니면 여러분의 아빠 또는 삼촌의 세대 정도는 학과에서 전공 능력을 우수하게 이수하고, 그 다음에 그걸 통해서 회사에 가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데 있어서 그런 능력이 필요했습니다. 전공의 능력. 근데 현재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거보다도 더 많은 전혀 다른 개념의 능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그것이 가치 조합의 능력인데요. 그 가치 조합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미국의 그 사립명문고에서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얘기는 여러분이 이제 다른 책 성적 없는 성적표라는 그 경희대학교의 뉴테오 고스가 번역한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그 미국의 사립학교에서 새롭게 교육하고 있는 어떤 트렌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의 내용을 제가 3가지로 간단하게 정리를 했는데요. 첫 번째에, 그러니까 고등학교에서 중점적으로 교육을 하는 그 기준의 3가지. 첫 번째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의 능력, 여러 가지의 가치를 어떤 한 분야, 전공의 분야를 넘어서 주변에 관련된 여러 가지 능력을 하나로 합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말 그대로 가치 조합이죠. 그 인도의 그 두 번째로 큰 기업의 오너인 사람인 릴레간이라는 사람이 얘기한 내용은 전 이 말이 굉장히 이 가치 조합을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보지 못하는데 미래를 구상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능력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면 서로 무관해 보이는 것들을 그 사이에 연결 조합을 만들어서 그걸 가치로 업그레이드를 하는 건데요. 제가 이걸 사례를 여러분이 아주 이해하기 쉽게 얘기를 한다고 그런다면, 우리가 스터디를 하는데 아니면 공동 작업을 하는데 밤새도록 여러 학생이 노력을 해서 만들어 놨는데, 어떤 학생이 뭐 기타도 치고 뭐 밖에 나가서 아이스크림도 사 먹고 뭐 설레설레 하던 그 친구가 모두 다 자고 있는 아침 시간에 학생들이 만들어 놓은 여러 가지 결과들을 보고, 아, 이건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 내용의 핵심은 이거구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지금 매우 필요하다라는. 두 번째는 어, 협상의 능력입니다. 어, 저는 그러니까 자기의 주장을,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지식을 알고 있고 가치를 가지고 있었고 상대의 동의를 넘어선 동감, 우리가 어떤 친구의 얘기를 들으면서 아, 정말 그럴 수 있구나. 그 친구가 울면 내 마음이 슬퍼지고 그 친구가 웃으면 나도 기뻐지는 이런 동감을 끌어낼 수 있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두 번째 능력입니다. 포르쉐의 그 선임 디자이너인데요. 타일러는 사람들이 혁신적이고 색다르고 개성적인 것을 인식하도록 소통하는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동차 디자인실에 많은 디자이너들과 엔지니어들과 협업을 하면서 그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서로 전달하고 중재하는 그런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애플 컴퓨터의 공동 창업자인 그 워즈니악은, 이게 젊었을 때 사진인데 초창기에 어, 자기의 일에 대한 열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아무런 능력이 없었지만 소극적인 그런 성향을 갖고 있었지만 자기가 컴퓨터 작업에 대해서 너무 좋아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의 어려움이 계속 반복됐을 때도 자기는 이 일을 계속하고 성공을 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능력은 위기와 어려운 상황이 돌출됐을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열정, 의지, 그것도 매우 중요한 능력이다. 그러면 이 세 가지를 합하면 과거의 능력은 뭐냐면 전공을 잘하고 회사에 가서 그 시스템 안에서 자기의 역할을 충실히 하는 사람이 20세기의 어떤 능력자라고 했고, 그 사람들은 그 시대가 좋았기 때문에 60세 정년 때까지 자기 일을 꾸준히 할 수 있었지만, 현재의 여러분, 2020년에 사는 여러분은 앞으로 60년 이상을 회사 생활, 사회에서 런칭을 할 텐데, 그때 필요한 능력의 핵심은 뭐냐면 첫 번째, 가치를 찾아내는 능력이다라는 겁니다. 그게 가치 조합이고, 두 번째는 그 가치를 상대한테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위기가 왔을 때도 자기의 열정과 애정으로 그것을 해결해 나가는 이 세 가지 능력이 매우 중요하다.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런 사람을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뭐, 완벽한 사람이죠, 거의. 근데 이걸 고등학교 때 이런 교육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20세기를 맞은 지 20년이 지났는데 그 사이에 수많은 발전을 통해서 사람이 가지고 있어야 할 능력이 그만큼 기대된다라는 그런 얘기로 볼 수 있습니다. 창조, 융합, 도전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시고 바라고요. BTS라든가 그리고 인터넷에 있어서의 새로운 역할, 개인이 개인 유튜버가 소소한 자기 생활을 찍으면서 뭐 멍멍이랑 고양이랑 같이 사는 모습을 통해서 굉장한 웬만한 중소회사의 어떤 가치, 매출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시대라는 거죠. 근데 그것이 지극히 개인적일 수도 있는데 그것이 많은 사람들한테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단계를 생각합니다. 내가 가치를 만들어 찾았어. 이게 맞을까? 라고 해서 그것을 일정한 프로세스를 통해서 자기의 가치 모델을 만듭니다. 그걸 정리한 거죠. 자기의 가치를. 그리고 상대랑 디스커션을 통해서 또는 소통을 통해서 상대의 공감을 얻어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떤 비즈니스 모델로 화시켜서 발전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적으로 확대될 때 그것이 굉장한 영향력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 얘기하는 그 내용과 그러니까 과거는 대중적인 가치가 매우 중요했죠. 하지만 현재는 개인의 어떤 가치관, 그 가치관이라는 말도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이 드는데 개인이 관심 갖고 좋아하고 사랑하는 어떤 그 일이 누군가가 공감할 수 있다면 유튜버 같은 게 대표적인 예잖아요. 모두가 좋아하지 않지만 10명 중에 한두 명만 좋아해도 그것이 비즈니스 모델이 되고 자기의 어떤 아이덴티티를 구축하고 사회적인 차별을 통해서 성공이라는 것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되고 있고 되었고 더 그런 쪽으로 발전할 것이다라는 걸 여러분한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아주 부드러운 두 단계의 사례를 제시를 할 텐데 여행입니다. 여러분 군산을 가보셨습니까? 그 군산이라는 곳을 어, 가면 여러분이 많이 그 인터넷을 통해서나 또는 가보신 분이나 아니면 아직 가보지 않은 분은 이런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군산은 과거와 현재가 같이 있습니다. 경암동 철길이라는 데인데요. 옛날에 기차가 다니던 길인데 좌우에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한 거고요. 그리고 군산에는 일제시대 때 있었던 건물들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주로 돌이나 뭐 이런 걸로 만들었기 때문에 아직 남아 있는 거죠. 군산의 세관이었던 건물입니다. 이게 네. 그리고 그 조선은행, 과거 조선은행이라는 군산지점인데요. 벨기에 건축가가 했다라는 얘기가 있고요. 그
이런 건물이 아직 남아 있고, 이렇게 이제 그 군산시 내에서 일부러 그 재생 사업이나 있는 어떤 자원들을 정리해서 이렇게 거리들이나 포인트들을 만들어 놨습니다. 이 히로스 가옥이라는 건 그 일본 사람이 살던 가옥이 아직 남아 있어서 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국사라는 절이 하나 있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국내에 유일하게 일본식 건축으로 이루어진 건물입니다. 어, 이것은 일제시대 때 군산항입니다. 사진이 남아 있어서 이런 전제를 합니다. 군산을 제가 가족하고 다녀왔었는데 저는 하루 만에 다녀왔습니다. 가서 볼 거 몇 개 찍어서 보고 드라이브 한 다음에 왔고 식사도 뭐 하고 그러고 왔는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이 뭐 버스를 이용해서 또는 차를 이용을 해서 다녀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 하루 코스나 1박 2일 코스로 여행을 다녀올 수 있고 뭐 친구랑 둘이 가서 사진을 찍을 때도 굉장히 많은 곳인데요. 그래서 군산이 의외로 서울 지역하고 경인 지역하고 가까워서 많은 사람들이 방문하고 그리고 거기에서 과거와 현재가 같이 존재하는 그런 시의 특별한 분위기가 여행객을 많이 불러오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보면 뭐 방문했던 사람들이 많은 사진과 후기를 올려놓았죠. 제가 이런 부분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군산은 호남 평야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래서 그 많은 쌀들이 여기에 모이게 됐고 그리고 그것이 일본으로 건너가서 전쟁을 수행하는 그런 역할을 했던 군산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이 군산이라는 곳을 방문할 때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이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군산에 대해서 자기가 갖는 가치가 다를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공간이 4개 그 여행을 통한 경험을 통해서 어떤 느낌을 가치를 주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면 합니다. 여러분 그 한 4번 쉬었다가 다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계속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은 그 링크로 들어오시면 됩니다.